영원히 기억될 전설적인 샷부터 꿈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순간까지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골프 명장면 20가지입니다. 2009년 호주 골퍼 로버트 앨런비는 술과 고위험 골프를 섞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건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 컵 마지막 싱글 매치를 앞둔 밤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대신 우리의 호주 친구는 밤거리를 즐기기로 결심합니다. 조용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까요? 앨런비는 소문에 따르면 완전히 폭음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며 아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앨런비는 비틀거리며 코스에 나섰고 예상대로 경기를 패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앨런비는 남 탓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미국인 상대 앤서니 킴이야말로 진짜 파티광이라며 킴도 밤새 놀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 정말 뻔뻔하죠. 말할 것도 없이 킴과 미국 팀은 이런 비난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체는 모두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고 앨런비를 문제를 일으키는 패배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앨런비가 또다시 일을 벌입니다. 국제팀을 위해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하는 참담한 경기력 이후 그는 책임을 질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의 부진을 동료들 탓으로 돌립니다. 이 일로 동료 호주 선수 제프 오길비와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고 거의 주먹 다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골프가 이렇게 격투적일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리 맥길로이가 티샷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정말 숨이 막힐 듯한 무더운 날 로리 맥길로이는 진짜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의 공은 바위에 딱 붙어 끼어 있었고 장애물을 움직이면 공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리는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타수를 잃을 여유가 없었고 바위를 옮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로리는 공과 바위를 함께 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샷을 준비하고 관중들은 숨죽인 채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힘차게 휘두른 그의 클럽은 바위와 공을 동시에 때렸고 둘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마치 열추적 미사일처럼 관중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공은 한 남자를 정통으로 맞춰 그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최악의 불운으로 거대한 선인장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냥 선인장이 아니라 악명 높은 점핑 촐라 선인장이었습니다. 이 선인장들은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어서 마치 당신에게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불쌍한 남자는 온몸에 크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조각들이 박혀 있었고 관중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리는 충격에 휩싸여 달려와 연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가시로 감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점핑 촐라 선인장을 떼어내기 위해 허둥지둥 도왔습니다. 18위에 오른 사건.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스포츠 드라마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패트릭 리드 사가입니다. 패트릭 리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그가 논란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2019년 호주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프레지던트 컵이 로열 멜버른에서 시작되기 며칠 전 리드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벙커에서 자신의 라이를 개선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모래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리드는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골프계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2타 페널티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터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면은 멜버른으로 넘어갑니다. 리드가 한 번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서자 호주 관중들은 완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야유, 조롱,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야유까지 쏟아집니다. 그 주 동안 리드는 원치 않는 별명인 미스터 샌드맨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든 샷, 모든 홀마다 관중들은 그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리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역 역할을 받아들이며 퍼트를 성공시킨 뒤 삽질하는 동작까지 흉내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논란은 프레지던트 컵 마지막 날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리드의 캐디이자 처남인 캐슬러 카레인이 한 팬과 신체적 충돌을 벌인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레인은 대회 도중 리드를 계속해서 야유하던 팬에게 맞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카레인은 이후 그 팬이 리드에게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자신이 그 팬을 밀쳤다고 밝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충돌로 인해 카레인은 마지막 싱글 매치에서 캐디 역할에서 제외됐습니다. 리드는 평소 캐디 없이 싱글 매치를 치러야 했고 결국 인터내셔널 팀의 판시티에게
4&2로 패배했습니다. 카레인을 둘러싼 이 사건은 리드의 경기력을 가려버렸고 이미 논란이 많았던 그의 프레지던츠 컵 경험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이 일들 덕분에 리드는 미국 팀의 결정적인 포인트를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미국 팀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바로 다음 날 7번 홀에서 또 한 번의 기상천외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아니카 소렌스탐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시스턴트 캡틴이었지만 어떻게든 또 한 번 분위기를 뒤흔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유럽팀 캐디가 폴라 크리머에게 그녀의 파퍼트가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문제없어 보이죠? 그런데 캐디는 자신이 소렌스탐의 말을 따랐다고 말했고 이건 큰 문제입니다. 캡틴의 합의에 따라 오직 캡틴만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크리머가 당연히 화를 냅니다. 그녀는 상대 선수들과 심판들과 심지어 잔디와도 만약 잔디가 들어준다면 언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의 논의 끝에 USGA는 소렌스탐이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날 저녁 16번 홀에서 또 한 번 30분에 걸친 판정이 이어집니다. 이쯤 되자 골프 채널은 달의 클로즈업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2013년 소라임컵이었습니다. 판정이 실제 골프 경기보다 더 오래 걸렸던 대회였죠. 하지만 준비하세요. 이제 소라임컵 역사상 가장 뜨겁고 논란이 많았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열을 일으킨 순간이라 앞서 언급한 모든 사건들이 공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의 바른 논쟁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16번째 이야기, 버바 왓슨의 2012년 마스터스 플레이오프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상상해보세요. 버바가 어거스타 내셔널 10번 홀 서든데스 플레이오프에서 티샷을 했는데 공이 엉뚱하게 나무숲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골퍼들, 심지어 위대한 선수들도 이쯤 되면 포기할 때입니다. 하지만 버바는요? 절대 아니죠.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64야드 밖에 서 있고 주변은 온통 도그우드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린이 겨우 조금 보일 뿐이었죠. 공은 소나무 잎 위에 얹혀 있는데 버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오직 자신만이 가진 마법을 꺼내듭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플레이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골퍼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엄청난 훅샷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해설 부스에 있던 닉 팔도조차도 거의 그래 가능성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버바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52도 핑 웨지를 손에 쥐고 그는 거의 그린의 수직이 되게 어드레스를 잡습니다. 그래요. 수직으로요. 그는 스탠스를 닫고 힘껏 휘둘렀습니다. 공은 소나무 잎을 튕겨나가더니 골프의 규칙마저 휘어버릴 듯한 엄청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공이 나무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쾅! 공은 핀에서 불과 15피트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이건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샷이었죠. 간단히 투퍼트로 마무리한 후 버바는 자신의 첫 그린 재킷을 입게 되었고 모두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마스터스 우승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골프계의 비정통 천재로서의 입지를 굳혀줬습니다. 여기 15위에는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골프 순간이 있습니다. 2015년 US 오픈 챔버스 베이에서 빌리 호셸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린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구르는 그린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캐디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USGA를 상대로 완전히 고든 램지처럼 돌변합니다. 그때 호셸은 라운드를 막 마친 참이었고 평소처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대신 완전히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린에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코스 세팅, 설계, 심지어 팬 경험까지요. 빌리는 거의 생방송에서 원스타급 옐프 리뷰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에 USGA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국 골프의 주관단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정 홀에 대한 1:1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4번 홀, 정말 끔찍했죠. 10번 홀은 그는 말 그대로 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래도 아니고 잔디도 아니고 그냥 맨 흙이었죠. 이 사람은 코스에 있는 모든 끔찍한 요소에 대해 지질학적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퍼팅을 살짝 쳤는데 공이 홀까지 가는데 거의 10초가 걸리더니 다시 4피트나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14번 홀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수들조차도 기본적인 산수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는 2001년
그리고 이안 우즈넘은 10년 전 유일한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로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완전히 불붙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홀에서 거의 홀인원을 할 뻔했고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는 공동선두에 올랐고 또 하나의 메이저 우승을 추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두 번째 티잉 그라운드로 걸어가던 중 그의 캐디 마일스 번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그는 이제 막 이들의 꿈 같은 출발을 악몽으로 바꿀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안, 그가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가방에 클럽이 15개 들어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골프 규칙에는 클럽을 14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여분의 우드를 집어들어 티잉 그라운드 너머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벌칙은요? 홀당 2벌타, 최대 4벌타입니다. 한 홀을 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벌타가 부과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지의 멋진 버디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보기로 바뀌었고 더 아픈 사실은 그는 결국 우승자 데이비드 듀발의 4타 차로 공동 3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벌타가 데이비드의 최종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 클럽 소동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겠죠. 이제 13번입니다. 이 라이벌 관계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00년 스티븐 에임스는 늘 거침없는 입담으로 타이거 우즈에 대해 정말 대담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꼬는 수준이 아니라 타이거를 버릇없다고 하고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타이거의 자존심이 골프 그 자체보다 더 크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에임스는 타이거가 그렇게 많은 돈과 명성을 가졌으니 좀 더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변화시키며 전설이 되어가던 사람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발언이었죠. 2006년 월드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으로 시간이 흘러 마침내 타이거가 직접 응답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는 말이 아닌 클럽으로 답했습니다. 에임스와 1대1로 맞붙은 타이거는 골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참패 중 하나를 선사하며 에임스를 9&8로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타이거는 경기의 절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에임스를 끝내버렸고 이는 보기 드문 굴욕적인 지배력의 과시였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전달된 메시지였고 타이거는 그 순간을 하나하나 음미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만약 타이거 우즈에게 허세를 부릴 생각이라면 골프장만큼이나 큰 겸손의 파이를 함께 먹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때는 2015년 우리는 독일에 있습니다. 수잔 페테르센이 앞으로 수년간 회자될 논란의 불씨를 막 지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포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테르센과 찰리 헐은 앨리슨 리, 브리타니 린시컴과 맞붙고 있습니다. 그들은 17번 그린에 있습니다. 경기는 동점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리 선수가 버디 퍼트를 놓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파로 마무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퍼트가 컨시드된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을 집어들고 18번 티잉 그라운드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잠깐 페테르센이 나서서 퍼트를 컨시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제 상황이 정말 복잡해질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과는 유럽이 그 홀을 이깁니다. 리와 헐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 팀은 분노했고 전 세계 골프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논란이 미국 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4점 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오른 미국 팀은 소라임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맹렬히 반격해 싱글 매치에서 8.5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10일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필 미켈슨은 골프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지만 2018년 US 오픈 신네콕 힐스 대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3번 홀 3라운드에서 필의 첫 번째 퍼트가 홀을 훨씬 지나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달려가서 자 보세요. 아직 공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공을 쳐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규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켈슨에게는 이것이 전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상황 악화를 막으려 그 자리에서 공을 멈췄습니다. 해설진도 경악하며 한 명은 와, 충격적이네요 라고 외쳤죠. 모든 시청자 역시 방금 저게 실화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대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슨이 바로 실격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USGA는 그에게 이 탑 페널티만을 부과했죠. 그 이유는 그가 고의로 공을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필은 전형적인 미켈슨답게 그냥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고 심지어 관중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래, 내가 한 거 맞아 라고 말하는 듯이요. 최고의 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리스트의 절반, 10위에 도달했습니다. 2012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골프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규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오 15번 홀에서 타이거의 어프로치 샷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쾅! 공이 깃대를 맞고 바로 물에 빠져버렸죠. 이미 짜증이 난 우즈는 샷을 다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원래 위치 근처에 드롭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심코 공을 약 2야드 뒤쪽에 떨어뜨렸고 바로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보세요. 규정 26.12에 따르면 워터 해저드에서 다시 칠 때는 최대한 원래 위치에 가깝게 드롭해야 합니다.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던 한 시청자가 드롭 장면을 보고 대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마스터스 위원회는 처음에 영상을 검토한 후 우즈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가 라운드 후 인터뷰에서 일부러 조금 더 뒤쪽에 드롭했다고 무심코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조사가 시작됐죠. 최종 판정은 두 타 페널티가 부과되어 그의 버기가 트리플 보기, 트리플 버기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잘못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면 실격이지만 최근 규정 변경으로 위원회가 페널티 타수를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이 사건 전체는 공정성에 대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TV 시청자가 심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분명한 건 그 시청자는 타이거 팬클럽 회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9위에 오른 사건은 누구나 그린에서 안 좋은 날을 겪어봤겠지만 데니리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는 윙드풋의 18번 홀에 있는데 이곳은 이미 존재하는 코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4피트짜리 퍼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첫 번째 퍼트를 놓쳤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죠. 두 번째도 놓쳤습니다. 이제 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퍼트는 아니요. 또 실패입니다. 네 번째는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제발 데니. 여섯 번째 퍼트쯤엔 공포 영화 속 주인공이 계단 위로 도망치는 걸 보는 기분이죠. 진짜 기막힌 건 다음입니다. 고작 4피트 거리에서 홀이 난 뒤 리는 마치 헐크처럼 변신합니다. 그는 퍼터를 집어들고 마치 이 퍼터가 자기 가족 전체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가방에 퍼터를 마구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까지 뚫으려는 듯이요. 그리고는 그린을 성큼성큼 떠나더니 이거 보세요. 손목 부상을 이유로 대회에서 기권합니다. 그래요. 그 손목이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퍼터를 때려 부수려다 다친 건가요? 이제 8번을 볼 준비를 하세요.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인버네스 클럽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국 팀의 넬리 코다와 엘리 유잉 그리고 유럽 팀의 나나커츠 메드센과 마델렌 삭스트롬의 경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오 13번 홀에 있고 코다가 머니글 퍼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코다의 퍼트는 홀까지 닿지 못합니다. 공이 홀 가장자리에 멈춰서 마치 모두를 놀리듯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아시죠?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삭스트롬은 아마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공을 집어들어 코다에게 던져줍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이 일부라도 홀 가장자리를 넘어서 있다면 플레이어는 홀까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가갈 수 있고 추가로 10초 동안 공이 들어가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스트롬은 공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규칙 담당자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공을 너무 일찍 집어 올렸으니 사실상 코다에게 이글을 내준 셈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던 중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삭스트롬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이 들어갈 리 없었고 명백히 멈춰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심판들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코다와 유잉은 이글을 인정받아 한타 앞서게 되었고 그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이번에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골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벙커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비온 디 오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로열 세인트 조지스에서 열린 마지막 라운드. 비온은 자신의 첫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3홀만을 남기고 2타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클라렛 저그가 사실상 그의 손에 들어온 듯 했지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온의 파3 16번 홀 티샷은
그린 옆 벙커에 빠졌습니다. 별일 아니죠? 비운 같은 선수에게는 평범한 벙커샷입니다. 그는 이런 샷을 수천 번이나 해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공이 다시 그의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래가 그의 눈에 들어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도를 위해 다시 섰지만 이번에는 공이 자신의 발자국에 밝혀 모래 속으로 더 깊이 파묻혔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마침내 벙커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의 두 타리드는 사라졌고 그와 함께 오픈 우승의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무명에 가까웠던 미국인 벤 커티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 위로 넘어갑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파 40번 홀에서 리드의 어프로치 샷이 깊은 러프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이 밝혔다고 주장하며 규칙 16.3에 따라 일반 구역에서 밝힌 공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건 구제 자체가 아니라 리드가 그 상황을 처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리드는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기 전에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규칙이 스스로 지켜지는 골프에서 드문 행동이죠. 여기에 더해 한 자원봉사자가 공이 튀지 않았다고 말하자 리드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공이 실제로 튀었음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공이 밝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큰 의문이 제기됐죠. 리드는 공을 들어 올리기 전에 심판을 기다렸어야 했던 걸까요? 정직이 모든 것인 스포츠에서 리드의 빠른 결정은 많은 팬들과 선수들이 의심스럽게 여기는 회색지대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리드가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판단이 정말로 공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았습니다. 리드는 결국 그 홀을 파로 마무리했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그의 행동은 또 한 번 그의 평판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선정한 톱 5에 도달하셨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버바가 엄청난 압박 속에 있고 모든 것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샷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조용히 넘기기는커녕 버바는 자신의 캐디인 테드 스콧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도 버바는 마치 테드가 몰래 자신의 클럽을 엉망으로 바꿔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마이크는 모든 말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집에서 시청하던 팬들은 버바가 테드를 비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버바는 그건 잘못된 클럽이야 라든지 티샷에서 물에 빠졌잖아 테드 같은 말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버바의 생각에는 그저 나쁜 샷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라운드가 끝난 후 테드는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고 버바와 함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캐디가 당신의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때마다 계속 사과해야 한다면 문제는 캐디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4번째입니다. 골프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꼽자면 2005년 마스터스 16번 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보여준 믿기 힘든 치비는 그 자체로 독보적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타이거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이 샷은 오직 타이거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크리스 디마르코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간신히 한타 차리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샷이 그린을 지나가 버리면서 상황이 불안해졌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타이거의 공은 두꺼운 러프에 박혀 있었고 앞에는 경사가 심한 까다로운 그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고전할 만한 상황이었죠. CBS 해설자 레니 와킨스조차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지 못하며 타이거가 공을 15피트 이내에 붙이기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는 공 앞으로 다가가 마치 수백만 번 해본 것처럼 자세를 잡고 특유의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날렸습니다. 공은 클럽 페이스를 맞고 튀어나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더니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떨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원하는 지점, 경사면 위쪽에 안착했고 바로 그때 마법이 시작됐습니다. 공은 천천히 홀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굴러가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고조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쾅! 공이 컵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이 멈췄습니다. 정말 바로 컵 가장자리에 멈춰선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것만 같던 순간 마침내 중력이 작용합니다. 쾅! 공이 떨어집니다.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타이거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고 공이컵 가장자리에서 멈췄던 그 순간은 마치 골프판 드라마틱한 마이크 드롭 같았습니다. 3위에 오른 장면입니다.
2021년 스코틀랜드 오픈 2라운드 모든 것이 노스버윅의 르네상스 클럽에서 최고의 골프 경기를 위한 완벽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존 람, 저스틴 토마스가 10번 홀에서 티오프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펼쳐질 기이한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맥길로이가 샷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 팬이 관중석에서 조용히 나와 맥길로이의 골프백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가 뭘 하려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마치 그룹의 일원인 것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곧장 맥길로이의 드라이버를 집으려 했고 한 번에 부드럽게 빼내려 했지만 드라이버가 가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번 어색하게 잡아당긴 끝에 그는 결국 헤드커버만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고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본 뒤 태연하게 전략을 바꿔 이번에는 아이언을 집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맥길로이, 람, 그리고 토마스가 상황을 알아차렸고 그들의 표정은 약간의 혼란에서 충격, 재미, 그리고 완전한 불신이 뒤섞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깨달은 팬은 마치 클럽을 훔치려던 게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언을 들어올려 마치 자신이 직접 라운드를 할 것처럼 그립을 잡고 심지어 몇 번 연습 스윙까지 하며 자신이 그냥 선수들 중 한 명인 척 행동했습니다. 티박스에 있던 모두가 이 대담한 침입자가 아무렇지 않게 경기에 참여하는 척하는 모습을 놀란 채 지켜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다가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티에서 멀리 데려가자 관중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웅성거렸습니다. 리스트 2위에는 찰리 헐이 있습니다. 소라임컵이 열린 목요일 오후 찰리 헐은 인상적인 경기력뿐만 아니라 코스 위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연습 라운드 중이었고 평소처럼 루틴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다음 홀로 곧장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찰리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관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라운드 도중에 사인을 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드물지만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다가가더니 한 팬을 따로 불러 세우고 자연스럽게 라이터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팬은 당황했지만 기꺼이 도와주려 했고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찾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한 모금 피웠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듯 보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헐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대로 경기를 하고 그 안에 담배 한 대가 포함된다면 그 또한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위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골프 분노의 절대적인 제왕 세르히오 가르시아를 소개합니다. 이 선수는 전설적인 멘붕 장면들로 가득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2019년 사우디 인터내셔널 대회입니다. 세르히오는 벙커에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벙커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치 지구 반대편까지 파내려가려는 듯 모래를 거칠고 분노의 찬 스윙으로 휘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르히오에게 충분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그는 이어서 한 라운드 동안 5개의 그린을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심판들은 그린이 마치 사슴이나 낙타가 지나간 자국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분노 표출이 야생동물의 피해와 비교된다면 분노 조절 방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2007년 도랄로 돌아가 보죠. 그곳에서 세르히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허트를 놓친 뒤 컵에 자신의 DNA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홀에 침을 뱉었습니다. 근처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고 바로 그 안에요. 다른 선수들도 사용해야 하는 바로 그 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실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건 비신사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냥 정말 역겨운 행동이죠. ESPN은 이를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그 상황을 가장 정중하게 묘사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발레로 텍사스 오픈 사건도 있습니다. 세르히오는 드라이버를 던져서 바람카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많은 비탈길 아래로 떨어뜨렸고 결국 그걸 다시 주우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어색하게 내려가는 이 굴욕적인 순간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은 세르히오의 분노가 특히 거셌던 해였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챔피언십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퍼터를 너무 세게 부딪혀서 남은 라운드 내내 드라이버로 퍼팅을 해야 했죠. 그리고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는 실제로 골스 덤블과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덤블이 이겼습니다. 그는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이 바로 마스터스를 우승한 세르히오 가르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재능 있는 골퍼지만 그의 분노로도 유명합니다. 화면 중앙의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즐감하세요.